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파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키워드 2가지 들었습니다. K여경 그리고 고등어 2마리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줄 잘 섰는데 일하는 엄마, 김여사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키워드 얘기해 주실 우리 권지혜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 고등어 2마리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아직도 화가 났나 봐요. 특히 당근이 조금 본인의 일화를 되게 많이 얘기하면서 분노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당근 혹시 할 말 있나요? 네, 저는 밥 2공기를 먹을 수 있는 여성이고요. 그래도 식당 주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위트 있게 저 2공기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 여자 당근입니다. 네, 오늘 당근이 오늘 에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골라주시겠어요? 당근이요. 에너지가 좋은 당근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물음표가 있는 키워드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김여사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유명하죠. 김여사. 모두가 아는 김여사인데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예, 지혜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도 인터넷에서 김여사 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네. 한동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미있어서 찾아보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같이 이제 직원분들하고 그 경찰차를 타고 이제 순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 조회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분이 마이크로 뭐 1, 2, 3, 4 차주분 정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더 약간 질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더 수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이제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유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저랑 이제 동갑이었던 이제 친구가 야, 저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자 아니야? 나이만 여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나름 또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이제 강사 또 교육을 받고 했었던 사람이라 또 편한 사이기도 해서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너 성인지 감수성과 엄청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내려보니까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거봐 남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나한테 따로 1대1로 교육받아야겠어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참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차를 좀 못하거나 좀 버벅거리는 차가 있으면 뒤에서 여자 아니야? 이런 거 정말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여자치고 운전 잘하네? 이런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저 진짜 운전 잘하거든요. 진짜 운전 잘하는데 그 지혜님은 25년 차 경찰관님이시잖아요. 저는 25년 차 운전자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되게 잘하는 편인데
되게 도로 아니 그 좁은 골목길에서 상대편 차와 이렇게 깻잎처럼 스쳐갈 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오고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멈추시고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언니가 운전 잘하네 이렇게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걸 칭찬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되게 지나가고 나서도 내내 찝찝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표현 같아요. 처음 보는 이 사이에서 언니가 운전 잘하네라는 말은 이미 반말은 일단 들어가셨고 언니라는 표현도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본인이 더 나이 많은데 언니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잖아요. 기분이 나쁘셨겠네요. 네, 뭐 칭찬받은 기분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키워드로 돌아가서 운전하실 때 이제 조회를 해보셔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왜 그런 이제 업무의 일환인 거죠. 이제 저희가 순찰 도는 과정에서 업무 중에 이제 혹시 차량에 뭐 수배가 있다든지 뭐 차주가 수배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확인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제 자주 했던 활동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가신 거였군요. 근데 그런 의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운전 뒤에서만 보고 누가 운전자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이 조금 미숙하며 응당 여성이려니 운전을 좀 되게 잘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 100% 남성일 것이다 막 이렇게 추측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멘트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저거 분명 여자야. 이런 멘트를 들어요. 거의 확신한 듯한 멘트로. 근데 남성인 경우가 더 많다. 어르신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직장 내에서 동료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는 공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동료랑은 그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더 이렇게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었지. 그분이 저보다 상급자고 상사일 때 그랬다고 하면은 저도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김여사 놀이라는 네? 놀이가 온라인에 있었어요. 아까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지혜님도 김여사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주차된 것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김여사의 뭐 주차 실력 해가지고 온라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합성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것들까지 가져와가지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놀이가 될 정도로 이제 사실은 그 김여사 놀이는 여성 혐오 놀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한 10년 전에 놀이로 했던 온라인에서 놀이처럼 했던 세대가 자연스럽게 운전이 미숙하거나 뭔가 빠르게 대처가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여성은 공간 지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까지 만들어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3년 1월에 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를 좀 보니까 거의 미미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이 더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폭 남성이 좀 더 높거든요. 차이가 미미하다. 네,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여성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를 더 낸다는 전 되게 편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김여사라는 타이틀이 저도 그 뉴스에서 막 큰 좀 차량 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그때 저는 단어를 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큰 사고들이 더 많을 텐데 성별로 굳이 따지자면 남성들이 낸 큰 사고도 많을 텐데 그 김여사라는 타이틀 여성이 운전했다 미숙하다 이것까지 다 합쳐져서 그렇게 조금 뉴스 타이틀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된 게 아닐까. 이건 조금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라야 되죠? 저는 일하는 엄마 고르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로 지금 한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또 휴직을 두 아이를 낳고 나서 한 거의 횟수로 6년, 한 5년 좀 넘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휴직원을 회사에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담당 부서에 계신 직원분이 제가 이제 종이에 휴직원을 쓸 때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뭐 누구 자녀, 그러니까 몇째 자녀에 누구를 육아하기 위해 뭐 휴직원을 제출합니다. 이런 양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사는 집이 회사랑 멀었어요. 그래서 휴직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제 3년을 내리 이제 휴직원을 쓰는데 갑자기 저를 놀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헉! 그렇게나 많이 놀아? 이러시는 거예요. 노라? 놀아? 노라 또 나왔네요. 노라.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바른 소리 나왔던 그래서 제가 놀다니요 이러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이제 말하고 말았는데 정말 왜 밥 멜래 애벌레 하면은 밥 맨다고 정말 육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휴직원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또 그게 보통은 육아휴직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논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1차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난 노는 사람이구나. 그거에서 이제 좀 마음이 상했던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뭔가 귀에 걸리는 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휴직 기간 중에 이제 유치원 엄마들과의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업주부인 분들도 이제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살짝 모임에서 이제 저의 눈치를 살짝 살피시면서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은 관리가 안 된다. 이제 보통 보면은 애들이 관리가 안 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휴직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복직했을 때도 쭉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퍼우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저를 들들 볶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중자 때 더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들의 영유아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뭐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된다, 뭐 관리가 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엄마의 육아 스타일과 양육의 차이지 그게 꼭 일을 하는 여성이라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서는 좀 아닌 것 같다. 거기서도 조금의 약간 이제 거리감을 저도 느끼면서 좀 상처를 받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좀 더 친하니까 저희 아이가 거기 좀 낄 수 없는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고 저도 처음엔 좀 상처를 받은 게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네 친구는 네 친구, 내 친구는 내 친구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친구를 잘 사귀어오고 또 거기서 또 그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 엄마랑 친해지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여성이 원래는 집에서 돌봄과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전 거기서도 불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만이 돌봄의 주체라는 느낌을 딱 가지고 그건 이미 장착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저는 그 부분이 확 걸리고 불편함이 남네요. 저는 사회가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는데 자꾸 왜 궁지에 몰까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려고 하잖아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일하는 엄마, 뭐 돌봄하는 엄마, 되게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잘할 수 있게 지지하거나 도와주거나 조금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궁지에 모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받으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해주지 않고 이래서 뭐가 안 돼, 이래서 뭐가 안 돼라고 왜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당근이 한 말을 조금 더 받아서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엄마가 아이를 돌봄을 하는 것 플러스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어떤 정보력을 갖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적이 좌우되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의 성적 관리까지 해주고 학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비난이 있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엄마를 헬리콥터맘 또는 맘충 이런 느낌들로 아이들을 너무 이제 보호하고 이런 느낌들로 좀 또다시 비난하는 이런 게 너무 우리 사회가 온통 다 지뢰밭이다. 일하는 여성은 일하러 갔을 때도 거기서 부당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여성이라 또 듣기도 하고 엄마라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또는 마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듣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일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 엄마가 일하는 애들은 티가 나. 걔네 엄마 일하잖아. 이러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되게 불편하고 그때마다 저도 유일하게 제가 혼자 저도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항변하지만 뭐 너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애가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을 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정을 빼고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더 무서워요. 감정을 빼고.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뭔가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 잘 책임지고 싶고 자신의 자아 실현도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가정 한 가족에서 한 명만 일해도 모두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돌봄, 가사노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사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많이 책임져 줘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에게만 계속 책임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너가 여자니까 너가 책임져. 이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지혜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었는데 일하는 아빠는 이런 말 안 듣거든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면 아이의 뇌가 더 뇌 건강에 좋습니다. 뭐 뇌가 더 발달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됩니다. 이런 멘트로 나가지. 일하는 아빠가 있으면 아이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가차없이 말한다 여성에게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더 들었어요. 네, 말하다 볼수록 우리 지혜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서 예전 이제 지금은 좀 오래된 일이지만 좀 이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요가 시간이란 제도도 많이 생기고 조금 저의 후배들은 이런 일을 안 겪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들도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사는 것이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약간 슬펐던 그리고 또 제 딸이나 또 다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개인에게 다 떠넘기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그 부담이 더 많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어바라가 방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이런 또 이야기들을 더 많이 세상에 들리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보고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줄 잘 섰는데 죠. 얘기해 주세요. 그때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차별받았던 경험을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최초의 차별을 기억하냐. 그런데
글쎄 그때 딱 당시에 들었을 때는 별로 차별받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뭐 소수자의 삶을 살아보질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거의 20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었을 때 이제 유럽권의 나라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냥 머리 까맣고 얼굴 노란 코로나 이전이라도 뭔가 이제 동양인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동남아시아권 사람들을 좀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굉장히 잘 섰는데 또 제 직업상 준법 의식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그죠. 20년 그때도 전이니까. 그때도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흑인의 굉장히 덩치가 좋으신 가드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줄을 잘못 섰다고 저 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뒤로 가서 다시 쓰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장 관람을 동행했던 가이드가 굉장히 막 프랑스어로 엄청나게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차별받는 경험이라는 게 어떤 기분인가 그 잠깐의 사건으로도 뭔가 되게 황당하고 불쾌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을 겪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다문화 사회가 된 지가 이제 오래되니까 참 많이들 저도 봅니다. 이제 외국인 분들을. 근데 좀 스스로도 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인종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그래라는 인식을 저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의 차별 경험만 되게 불쾌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으면서 조금 더 이제 반성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줄을 섰을 때 1, 20분 쓰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이게 그냥 잠깐 딱 섰는데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줄을 서서 뭐 30분 이상 기다리셨대요. 가이드분이 엄청 썩내실만 했군요.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제 오랜 기간 그 줄 기간 내내 아무 말 없다가 어머. 갑자기 와서 이제 뒤로 보내서 맨 뒤로 보낸 그런 이건 의도가 사건이죠. 다분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인종차별이었다라고 네. 본인도 느끼셨고 이제 그 함께 갔던 가이드와 그 그룹 계셨던 분들이 다 인종차별로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혐중정서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인에 대한 차별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차별이었다면 지금은 혐중정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혐오와 차별은 결국 돌아 언젠가 나에게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 한마디도 조금 더 조심하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같이 혐오가 뭐 득세하는 때에는 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실 지금 이 부분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국민신문고라도 한번 올려보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물론 가이드분이 해주시긴 했지만 대신해도 이게 달라짐이 없었고 사실 달라짐이 없어도 내가 내 입으로 막 이거는 부당해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풀리기도 하는데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만큼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모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은 즐거우려고 가는 건데 이런 기억들이 한번 생기면 다음에는 이제 지인한테도 추천하기도 좀 싫고 머뭇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가이드분까지 계셔서 갔던 여행인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이드가 그죠. 함께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 관광지에서.
그리고 가이드분이 그런 관광지를 처음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되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 그러니까 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분들에 대한 제가 갖고 있던 편견들은 뭐가 있나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지혜님만 겪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같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키워드 다 살펴봤는데요. 어린 시절 경험보다는 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혜님 키워드에서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 나는 25년차 베테랑, 준법 의식이 있는 어떤 한 주체의 개인,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회가 생각하는 나, 여성이네? 뭐 이런 그의 괴리감도 많이 이제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괴리감 속에서 또 불편함도 많이 느끼셨고 또 부당하다고 느낄 때마다 어떤 말들도 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지혜님이 지혜님으로 안녕히 잘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지혜님이 지혜님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돌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통 저도 집에서 가사노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돌봄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돌봄을 제가 정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이 더 이렇게 힘들고 막 분노가 가득 찬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크고 이제 시간이 생기면서는 제가 제 스스로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돌봄을 되게 많이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쉬는 날에 제가 좋아하는 곳에도 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이, 그러니까 가족이나 누가 너한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너가 너한테 해주라고. 그래서 너가 너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너가 너 데리고 좋은 거 보여주고 하라고. 그런 자기 돌봄을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으면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자기 돌봄을 하기 위해 가장 좋았던 곳 한 군데만 추천해 주신다면. 좋았던 곳이요? 장소요? 네. 우선 좋았던 곳은 그냥 그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혼자 있으면 좋더라고요. 사실 약간 이제 사람에 많이 시달리는 직업이라 사실 사람이 좀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이제 뭐 가족하고 어디 좋은 해외여행 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정말 저 혼자 어디 가는 게 너무 간절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각각 그거 뭐 도서관이든 영화관이든 뭐 전시회를 보시던 뭐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셔도 그게 너무 좋다면 거기가 자기 돌봄의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걸 좀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차별 기록에 참여하신 권지혜님 소감을 간단히 듣고요. 참여 소감을 간단히 듣고 바로 차별 가르침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방송 많이 들어보셨다 하셨는데 그래도 직접 녹음하러 오셨는데 참여하신 소감 나눠주세요. 네, 항상 이렇게 그 오프닝 그 음악이 너무나 정말 낯익어서 그리고 마치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들었던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팬심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계속 듣고 서로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같아서 좀 좋으면서 이 방송을 또 부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와, 네, 생각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까지 다 홍보를 함께 해주셨고요. 바로 차별 가르침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차별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 가르침 주세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별로만 판단하는 것은 차별이야. 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별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다. 네. 원지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즐거웠습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즌 7 첫 번째 기록 권지혜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혜님과 만난 소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게스트분이 오실 때마다 느끼지만 이렇게 차별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근데 심지어 권지혜님께서는 성인이 돼서의 겪은 내용들만 말씀하셨어요. 직업과 그리고 당신이 여성이어서 엄마여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차별이 끝이 없을 수 있다니 저 놀랐고, 그리고 좀 오늘 오랜만에 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노하고 나서 좀 잘 삭혀놨었는데 오늘 또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랬는지, 그래도 저희가 같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혜님이 같이 좀 이렇게 많이 힘 받고 그렇게 가셨길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혜님은 저희에게 먼저 게스트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바라를 듣고 여기 함께 해보고 싶어서 오신 게스트분이니까 저희가 더 반갑기도 했고, 다른 분들도 어바라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똑똑 문 두드려 주시면 함께 이렇게 지혜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혜님이 일하는 엄마에서 그 이야기해주신 부분 중에 되게 진심이 느껴져서 좀 되게 감동했었거든요. 그 후배분들한테 그 나처럼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좀 이미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좀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경험한 사회에서 정말 출산과 결혼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봐 이런 얘기들에서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제가 그 후배가 아닌데도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어서, 청취자분들도 좀 그런 앞두고 있거나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도 되게 위로나 연대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동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또 어떻게 좀 안녕하셨을까 에서 자기 돌봄을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5가지 키워드에도 다 담지 못할 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뭐 그런 위치에서 정말 많은 좀 차별 경험들을 저희가 받고 사는데, 그래도 결국 살게 하는 건 또 나에 대한 사랑인 거잖아요. 자기 돌봄은. 그렇게 잘 살아남고 있구나. 여성들과 비슷한 차별과 폭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돌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 돌봄이 더 잘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같이 서로 일으켜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동과 배움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지금까지 만나왔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불특정 다수를 돌보는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당신 돌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당신 돌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직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와닿았던 거는 사실 그런 차별이나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어떤 분노나 남에게 어쨌든 피해를 받은 거니까 그런 바깥으로 향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이렇게 정체되어서 살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뭔가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되게 힘든데,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포인트에서 아까 블랙킹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돌봄의 에너지로 밖으로 쓰고, 그런 뭐 좀 힘든 경험들을 해도 그래도 결국 나를 이렇게 채운다라는 지점들이 정말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어요. 네, 저는 오늘 그 사전 인터뷰 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경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혐오랑 차별적인 그런 놀이처럼 온라인에 퍼질 때 되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세요. 양성평등진흥원에 가서 언뜻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실 때. 네, 그때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계기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때 되게 불쾌했던 기억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해명되는 과정이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내가 불쾌했던 게 맞구나. 이게 이해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주시는 게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힘이겠다. 내가 지금 힘든 게 그냥 다들 막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이런 분노의 감정도 있지만 이게 이래서 어떤 과정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차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살아갈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님이 동료분들이나 식당에서나 이런 차별을 겪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성이 아니라 경찰로 온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혜님의 가르침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별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야. 가슴에 새기고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별 넘기지 말고 여기에 남기세요. 어바라는 여러분의 차별 기록과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게스트 신청을 받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